그런데 구치소장이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옥 생활을 좀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죠. 청구를 해서 결국은 그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내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가서 집행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내일 그 김건희 특검이 이 문홍주 특검보 그리고 검사 한 사람 또 수사관 한 사람을 서울구치소로 보내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미리 좀 짐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홍주 특검보는 실제로 구인할 생각이 있다. 실제로 구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인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지금 특검에서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러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이렇게 가더라도 구치소 안에서 영장을 집행을 하는 것은 교도관이 하게 됩니다. 교도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교도관을 특검 소속 검사가 지휘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집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행에 응할 경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만약에 응할 경우 이것이 이제 특검의 희망사항인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강화문에 있는 그 KT 빌딩 거기에 특검 사무실에 있는데 그걸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99%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일단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오늘도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 이런 것도 법원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를 한 상황까지 갔죠. 이 특검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실제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이제 그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대리인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단서 그리고 소견서 그리고 의무 기록 사본을 서울구치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내일 집행에 응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명 위험이 있는 눈에 대한 시술을 다음 달로 잡았기 때문에 외부 진료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안과 같은 것은 서울구치소에 의료진은 있지만은 거기에 뭐 안과 전문 의사는 없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진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시술 날짜를 외부에서 잡아서 외부 진료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그 구인에 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진료가 있었는데 기저질환, 안과질환에 대한 정밀검사,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뇨, 또 간 수치 이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당뇨 합병증도 앓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안과 그 시술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구검이 됨으로 해서 석 달째 시술을 받지 못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구인장을 체포영장을 내일 아침에 9시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인 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는데 교도관들이 뭐 4명이 가서 이렇게 정말 끌고 나오다시피 그렇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구치소 쪽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3대 특검 지원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었죠.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3대 특검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특검을 추천을 하고 그 특검이 활동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뭐 어떤 제보 같은 것을 받아서 특검에 전달하겠다. 이 말은 결국 특검이 뭐를 수사를 할지 민주당이 정해서 던져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노골적으로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서 이 민주당이 활동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 3대 특검 지원 태스크포스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총괄위원장이 전현희입니다. 전현희가 오늘 전현희 본인을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이 서울구치소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두 가지를 이제 캐묻는 거죠. 하나는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하나는 뭐 특혜 수감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캐물었는데 참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학볕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구치소로 우르르 몰려가서 뭘 물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보고 정말 이게 한국 국회의원들이 정말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전현희는 오늘 그 가기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간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 윤석열 피의자가 특검 수사, 법원 재판, 불응 사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부당성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서울구치소가 일반 수용자들이 갖지 못하는 특혜를 윤 전 대통령에게 주는 게 아닌지 한번 가서 살펴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방송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전현희가 하는 말이 독방에는 선풍기만 있지만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나온다.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건 사실상 특혜다. 변호인 접견은 걸리지만 특검 수사와 재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변호인 접견인지 확인하겠다. 유치하죠. 아니 그 더운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구치소의 특성상 독방에 있으면은 선풍기만 이제 돌아가고 저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50분 돌아가고 뭐 10분 쉬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호인 접견실 가면 거기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변호인 접견할 때는 그 시원하게 에어컨을 쐴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에어컨을 얼마나 쐬는지 선풍기 아니고 에어컨을 쐬려고 계속 변호인 접견실에 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 세금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거 하러 지금 다니는 겁니다. 구치소 가서 에어컨 쐬는지 선풍기 쐬는지. 자,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전현희를 비롯해서 쳐들어가서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만났는데 일단 구치소 의료과장도 완전히 주눅이 들었겠죠. 갑자기 구치소 의료과장 뭐 그렇게 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막 다그치니까 건강 상태가 어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구치소 의료과장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적인 이게 그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과장은 이 위세 뭐 주눅이 들었겠죠. 개인적인 주관적 정책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 의료과정이면 의사겠죠.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오늘 전현희도 가고 김병주도 갔네요. 김병주 이 사람들 가가지고 선풍기 켜느냐, 선풍기 쏘이느냐, 뭐 에어컨 쏘이느냐 이따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일단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저번에 내란 특검에서 뭐 교도관들에게 인치, 그러니까 끌고 나오라고 계속 뭐 지휘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못했죠. 안 한 거죠.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끌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 어떤 뭐 체포영장이 오거나 구인이 영장이 왔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을 하라고 면담을 통해 설득을 한다. 설득을 하고 이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인치를 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다.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다. 그걸 뭐 질질 끌고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강제 인치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이게 교도관이 정말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냐? 교도소 안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용자의 생명 보호 또는 자해 방지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 뭐 이 특검에서 끌고 나와 한다고 해서 나가시죠 하는데 나가지 않겠어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끌고 나올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때 이 박찬대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특혜 아니냐 그냥 끌고 나오면 되지 그 문책하겠다 교도소장을 문책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 일반 그 수용자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 추가로 부를 게 있는데 그 조사할 게 있는데 오라고 하는데 안 가고 이제 버티는 많이 있겠죠. 그런 재소자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서 구치소 입장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서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거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건 규정 위반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 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여기에 대응할 때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때는 다른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교도관이 위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막무가내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법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건강 상태나 뭐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건 의료 과정이 있으니까는 식사량, 운동 시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화장실이 포함된 약 6.7제곱미터, 2.03평, 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있는데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 특혜 같은 거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현희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근을 시켜줬느냐, 그러니까 특별 면회를 시켜줬느냐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국 면회하러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장소 변경 면회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했습니다. 최근에 다녀와서 뭐 어떤 글을 쓴 고민정을 비롯해서 심지어 뭐 우원식도 가서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게
과거에 특별면회라고 하는 거죠. 어떤 창사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면 이런 뭐 테이블도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킨 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국회의원 정도가 이야기하면은 다 특별면회 시켜줍니다. 과거에. 그때 이화영도 특별면회해서 논란에 대해서 잠깐 끊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거 다시 다 지금 하고 조국도 하고 다 합니다. 이화영도 하고. 그런데 그걸 왜 또 특별면허를 시켜줬느냐. 이까지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격하는 수위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떤 핵심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왜 자꾸 에어컨 잘 나오는 그 변호인 접견실에 있느냐. 그냥 그 선풍기나 쓰이는 독방에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확인하겠다고 그 아까운 시간은 본인에게는 안 아까운 줄 모르지만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국민에게는 참 아까운 시간이죠.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